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이게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계산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 수학적이고 좀 어렵지만 그냥 개념 위주로만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국민연금 수령액은 즉 기본연금액이라는 건 연간 수령액 베이스에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즉 내가 가입했는 기간이 10년일 때 50%까지를 지급하고요. 그로부터 1년 증가할 때마다 5%씩 그 수령액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20년은 돼야지 기본 연금액 100%를 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30년 하면 150%, 40년까지 가면 200%까지 기본 연금액 계산식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이해 안 하시고 요 나오는 지금 제시하는 이 시글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가져주십시오. 자, 기본 연금액이라는 것은 연간 내가 받는 총 수령액입니다. 자, 여기에서 각각 상수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N 했는데 각각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요소를 알면 내가 왜 연금을 길게 가입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상수는 소득 대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소득 납입하는 것에 대해서 43%로 됐잖아요. 근데 8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한 11년간 70% 유지하다가 그로부터 9년간은 60%로 떨어졌죠. 자, 이러한 그 소득 대체율이 계속 그 국민연금 계획할 때마다 이제 고갈 문제로 자꾸 소득 대체율을 낮춰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40%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여야 합의해서 소득 대체율을 올해부터 바로 그 43%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상수는 이 소득 대체율에 따르는 숫자를 넣어서 그게 상응하도록 이제 연금액이 올라가도록 또 뭐 내려가도록 조절할 수 있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상수는 소득 대체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적혀서 수학적으로 나오는 논리의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 A값 뭐냐?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면 A값, B값, 요건 아셔야 돼요. 보통 A값, B값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말아버리는데, 좀 복잡하게 설명해놔서 이해하기 싫은데 그냥 심플하게 설명하면요. A값은 전체 가입자의 그냥 평균 소득 월액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그 평균 그 월 보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가입자의 수급 전 내가 수급 전 3년 평균 월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어쨌든 간에 A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B는 나의 보수입니다. 본인의 평균 월소득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A값은 해마다 A값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 약 한 310만 원, 올해 300 한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A값이 좀 더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B값도 즉 나의 소득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평가율이라는 값을 즉 A값 증가율에 비례하는 재평가율 수치를 해마다 다르거든요. 그 값을 다 각각 다 곱해서 본인의 이제 평균 월소득 즉 현재 가치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월소득이다. 그래서 그냥 쉽게 A는 전체의 월소득, B는 나의 월소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N이 가입 연수입니다. 연수. 이 기본연금 계산에 월수가 아니라 연수로 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퇴사하거나 할 때는 월 단위로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연금공단의 그 가입식에 보면 N은 사실은 스몰 n자로 쓰고 이거는 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기본 전제가 매년 5%씩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10년 이상일 때. 그래서 그 뒤에다가 사실 n으로 표현 안 돼 있고 1 플러스 0.05 스몰 n 나누기 12. 즉 뒤에 있는 이 0.05부터 나누기 12 하는 것은 월수를 연수로 바꾸는 숫자일 뿐이고요. 또 0.05%씩 1년 증가한 거다 가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1 플러스 해서 그 5%씩 상승하도록 이 식은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가면 자세한 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까지는 이해 안 하시더라도 나의 A값, B값을 더했는 값에다가 연수. 그러니까 이 식에서 보시면 소득 대체율은 국가에서 정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A도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의 그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으로 신고하는 값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로 보시면 되는데 결국 B값, 즉 나의 소득을 많이 넣을수록 기본연금액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월납입이 클수록 거기다가 N 기간이잖아, 연수. 그 N을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에 비례해서 기본연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입 기간을 길게 하고 납입액을 B값을 올리면 내가 받는 나중에 기본연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요 기본연금액식은 생각해 보시면 왜 내가 많이 납입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길게. 자, 다시 한번 더 똑같은 식입니다. 기본연금액은 상수 곱하기 그 평균 국민 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에다가 나의 월소득을 더하고 여기에다 가입 기간 n을 곱한다. 자, 요 식인데 실제 식은 이제 요거는 개념적인 식인데 이 식을 갖다 세분화 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88년도에 시작해서 소득 대체율이 계속 바뀌어 왔고 또 나이 가입 기간이 들쑥날쑥 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납입했는 그 시점에 모든 그 개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동안에 바뀌어 왔던 법률에 따라서 보시면 상수가 소득 대체율이 70%일 때 2.4입니다. 이 소득 대체율 70%에 해당하는 개수이고요. 60%일 때 1.8. 그러다가 2008년도부터 0.5%씩 계속 감소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50%, 40%까지 쭉 떨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원래 41.5%였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연금 소개개혁하면서 올해부터 바로 43%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개수도 원래 1.2, 40%일 때 1.2인데 이 상수가 1.29로 43%일 때 1.29 정도로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파라메타를 정해서 기본연금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 보시죠. 이제 이 파란색 요것만 잠깐 볼까요? 파란색만 보면 2.4 개수 가져왔죠. 그다가 A값 더하고 여기 B값을 더하면 되는데 앞에 0.75가 뭐야? 여기서 이제 당황스러울 수가 있죠. 딴 데는 앞에 B값에 뭐 붙은 게 없는데 이때 초창기에 그 B값을 넣을 때 그 당시에 법률은 본인 소득의 75%만 반영한다 하자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0.75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P는 전체 가입 기간 중에 요 기간 동안에 내가 가입했는 월수, 즉 P1이 되겠죠. 자, 이런 개념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올해부터 납입하시는 그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1.29 해가 A값, B값 더했는 값에다가 또 전체 가입 기간 중에 P값, 이죠. P값의 개수, 요때 가입했는 기간에 대해서 이제 그 기간에 대한 분포 전체 기간 중에 내가 요 가입 기간에 대한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 기간을 감안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0년 넘었을 때는 뒤에 1 플러스 0.05 n 나누기 12 요 상수값을 더해서 이제 10년 이후로는 1년 증가할 때마다 5%씩 증가하도록 식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한 듯 이렇게 보면 상당히 복잡한 듯한데 이 식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맨 위에 있는 기본연금액이 A 플러스 B하고 여기 N을 간다 이런 감으로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의 식보다 그래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는 거는 연금 계산에 이거는 이제 기본연금의 계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중간에 추납할 수도 있고 반납도 하고 뭐 이렇게 기간에 대해서 반영해주는 정부에서 해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소득 대체율이 중요하잖아요. 추납이라 하는 거는 과거에 내가 못 냈던 그 공백이 있다면 그게 내가 추납을 뒤에 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납을 할 때는 추납하는 그 시점에 소득 대체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올해 만약에 추납을 하게 되면 올해 43%잖아요. 43%에 해당하는 그걸로 해서 이제 상수가 그렇게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 뭐 작년에 대비해서는 1.5% 올라갔는 셈이죠. 또 향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반납은 또 상당히 좋은 게 과거 납부일에 내가 그 연금을 받았던 게 있어 다시 반납할 때는 이자 붙여서 이건 반납해야 되죠. 그 당시에 자기가 가입했던 그 당시에 과거의 소득 대체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럼 이건 더 유리합니다. 과거 소득 대체율이 더 높았거든요. 70%, 60%막 이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납할 게 있으면 그래서 반납하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반영해주고 있는 또 실업 크레딧, 실업 기간 동안에 자기가 납입했을 때는 실업 기간의 소득 대체율 그리고 아기를 놓거나 출산 크레딧에 대해서는 본인의 나중에 연금 수령 시점의 소득 대체율을 반영해서 연금을 계산하겠다라는 거고요. 군복무 크레딧도 이게 이제 올해부터 6개월에서 12개월 거의 1년치를 더 추가 반영해 주잖아요. 이거는 또 이제 본인의 연금 수령 시점의 소득 대체율을
반영해서 계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 페이지는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고 마지막에 제가 설명한 추납, 반납 뭐 이런 크레딧에 대한 기간에 대한 소득 대체율이 이렇게 반영되는구나 하는 정도가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요. 기본 연금액 상수 곱하기 A 플러스 B에다가 이제 기간 네, 요식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시고 여기서 나왔는 기본연금액은 연간 베이스거든요. 자기가 받을 때 연간 이 정도 기본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이 이제 연금 받을 시점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부양가족 연금이 추가됩니다.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자식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에 대한 것도 있고 배우자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을 연금을 추가해서 이 금액을 연간 받는 금액인데 나누기 12하면 나의 월수령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월수령이 정해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금도 공적연금도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에 대한 거는 공단에서 그 연말정산할 때 간이세액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단에서 그 연금을 줄 때 이미 세금을 빼고 이제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원천징수하고 주는데 매월 25일 날 연금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미 세금 다 뺐을 때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뺀 건 아니거든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이 사람의 수익이 연금밖에 없다. 그리고 라는 선에서 이제 그 계산을 해서 미리 떼고 주는데 2002년도 기여분부터 세금을 과세합니다. 2002년 이전에는 국가에서 소득공제 같은 거 안 해줬기 때문에 전혀 그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2002년 이후에 납입했는 분에 대해서는 그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반영된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연금 소득만 있으면 뭐 자기가 뭐 소득 신고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데 다른 소득 뭐 이자 소득도 뭐 연간 2천만 원이 넘고 뭐 또 사업 소득도 있고 이러면 그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됩니다. 즉 연금 소득이 자기가 받았던 전체 금액하고 또 나머지 소득하고 합쳐서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해서 다시 종합소득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정산해야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기가 받는 연금액이 이런 식으로 계산돼서 나오는구나를 알면 왜 기간을 길게 가져가야 되고 내가 납입액을 늘리면 나의 연금이 늘어나는구나. 많이 넣으면 많이 나오고 또 기간을 길게 하면 크게 증가한다. 라고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